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 권익위의 내분 사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위원장이 누구죠? 이거 문재인이가 임명한 아주 좌빨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지금 이 위원장에 대해서 유리 이제 보수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두 인권위원이 그야말로 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송도한 이 위원장인데, 이 송도한 위원장이 매우 편파적으로 지금 권익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김용원과 이충상 인권위원이 주도해서 말이죠. 인권위원 6명이 참여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반기를 정식으로 들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권익위 위원장도 빨리 몰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영주 변호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요 문제에 관해서요. 지금 이제 이 100만 이 서명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이 서명 캠페인에 서명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본인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저기 또 다른 유튜브에도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유동규 본부장 얘기하고 있는 이 대선 공작, 언론 공작, 김만배 시장님, 요거는 이재명이가 철저히 기획을 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중교사와 관련해서도 이 위중교사는요, KBS PD 이제 이 검사 사칭권이죠. 요거를 본인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막판으로 본인이 직접 나섰느냐,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진중권 교수, 그 다음에 윤상현, 한동훈 이런 분들의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윤상현과 진중권 교수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이를 버렸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권익위 내분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내분 사태, 자, 누구냐? 바로 요 두 분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원이 오늘이요.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원들 6명이 참여한 공동성명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 송도한 인권위원장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그리고 이제 독선적으로 이 운영을 하고 있다. 회의를. 그래서 이 전원회의 출석은 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6명이 공동성명서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위원이 11명이에요. 그런데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명이 불출석을 해. 그러면 인권위원회 전원의 진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 어디 야당이 이제 여당이 대책이 없는 게 192석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국가권익위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송도한이가 말이죠. 이걸 독선적이고 독재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이 의결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갖고 의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1, 2년쯤 이렇게 지나. 그러면은요. 그때 이제 인권위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기 좌파 성향의 인권위원이 들어오도록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지 뜻대로 만장일치다 돼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좌파적인 결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즉각 처리해야 되는데 즉각 처리가 안 돼요. 왜? 만장일치 만들려고 지 입맛에 맞는 인권위원이 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니까요. 그러면 진정사건이 이제 인권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정이는 이거 빨리 이게 처리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거 이제 송도한이가 딱 들고 있어갖고 만장일치가 안 돼서 안 돼. 그래갖고 의결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피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인권위원들이 오늘 6명이 집단 성명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다수결 원칙을 왜 안 지키냐. 이미 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미루는 것도 이거 우위법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이 절차적인 함정 그리고 독재적인 전원위원회 운영 요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안건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이 다수결로. 그래서 소위원회 의결 종족수 안건이라는 제하에 안건을 그러니까 이건 다수결이면 다 처리되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 의결 정도수 안건을 올렸는데 송도한 위원장이 요거를 의결에 표결에 붙이지 않았어요. 왜? 이거 표결에 붙이면 이게 처리로 다 통과돼 버리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권위원이 들어와서 만인장일치가 될 때까지 또 진정사건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 인권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인용하거나 또는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해석해온 기존의 관행. 요거를 이제 신속한 적시성 있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소위원회 의결 정도수 안건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요게 말이죠. 이 표결을 안 붙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다수결로 만드는 안건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송두한 위원장이 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표결을 미루는 거, 요거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전원위원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송두한 위원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위원 과반수의 표결 요구를 묵살했고, 송두한 위원장은 그간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 자, 그래서 이 송두한 위원장이 말이죠. 해당 안건을 전원의 개의 즉시 표결에 붙여서 의결하겠다. 이런 확약을 해야만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아주 뭐 바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죠. 이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100만 서명 운동에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진보당은 2014년에 해산된 종북위원정당인 통진당의 명백한 대체 정당이다. 그러니 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에 진출한 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온갖 우현적 악법을 양산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 제도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우연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100만 국민 서명운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우연정당 해산 심판을 명령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연정당, 진보당,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7일 날 출범이 됐고요. 지금 운동본부 측에서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보면은요. 성명, 출생연도, 그 다음에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소, 요 4가지는 반드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국민운동본부에 또 이 회원도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서명도 하시고 그래서 100만 서명 이 캠페인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난 17일 날 이제 발족이 됐는데요. 요 국민운동본부에는 58개 시민단체하고 자유민주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임 고문에는 고용주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 대표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그리고 이제 공동 대표에는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등 9명의 대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운동 전국 조직화, 그리고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지난 17일 날 이 발족식에서 밝힌 고용주 이 자유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이 해산 이유, 해산 청원 이유는요. 자, 우선 그 진보당의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권 독립, 그리고 권력분립 제도 부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이후에 16가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태를 자행해 왔기 때문에 정부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강력한 활동을 계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당 모두 이제 우연정당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주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15가지 사례로서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1, 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박지원, 그리고 이제 조국 이재명 황운하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이 황운하가 이 세 명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국 사태, 이재명 사태, 사건, 황운하 사건에 대해서 특검.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유죄로 나가니까 이거를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당의 재판부를 지정하자라고 하는 특검법, 이건 이승윤이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상의 것들은 전부 다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거부하는 법안. 요것도, 말하자면 권력분립제도의 위반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게 하자. 요 최민희, 요런 것은 모두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된다. 그래서 전부 다 해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100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해산 이유,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위중조사 문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위중조사, 그러니까 KBS PD 사칭, 검사 사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요, 이게 이제 녹취가 무서우니까 이재명은 이제 녹취하고 걸리면 잘못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또 살아나려고. 이번에 이재명이 직접 말하자면, 김진성, 이 김병남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한테 이 위증을 강요해갖고 딱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는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석한테 부탁했더니 김인석이 안 해줬어. 그 다음에 또 정인상이가 부탁했는데 정인상이가 부탁해도 김전생이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선 거가 되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하다가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증, 이 강요, 요 내용의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재명이가 왜 전화를 해서 녹음을 당했을까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직 급했으면 지가 직접 전화했겠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가 직접 안 하죠. 누구를 시켰냐면 김민성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던 그 당시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던 김민석.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김진성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위증을 해달라고. 거기 그 녹취록에 있다시피 김진성은 그 당시에 시장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나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위증하라는 거냐. 너 하니까 이제 뭐냐면 정진상이 이번엔 전화합니다. 정진상이 부탁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없어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전화하는데 김진성이 텔레그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히 하는 것이 근데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조심성 많은 이렇게까지 말이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증하도록 압력을 가했는데 요게 딱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걸려들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위증교사,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얼마나 이재명이가 치밀하게, 이게 지가 안 걸린다고. 거기 그 녹취록에 있다시피 김진성은 그 당시에 시장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너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거를 내가 위증하라는 거냐? 너 하니까 이제 뭐냐면 정진상이 이번엔 전화합니다. 정진상이 부탁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없어요?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전화하는데 김진상이 텔레그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히 하는 것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말이죠. 흉내도 엄청 잘 내요. 아주 뭐 유동규 본부장이 아주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저희 얼마나 집요하게 위증하도록 압박을 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공작, 이 앞으로 대선 공작을 잘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신앙림이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구속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야, 이런 파렴치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요거를 지금 해 왔는지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실체가 드러난 팩트입니다. 조사를 특별하제. 이 구속 부당함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좀 해달라고 새날 진보 유튜버 기자들 쪽에 연락을 완료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및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단체만 하시죠. 예, 거기다가 쫙 뿌린 거죠. 민주당이 이런 짓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한 줄 안 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거는 제 추측도 의견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대선 공작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철저하게 이 기획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감독, 그 다음에 김만배 기획, 그 다음에 신앙림 실행,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 후원, 그리고 문재인 검찰의 방조, 이런 종합적인 시나리오에서 이 대선 공작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선 공작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자료 화면을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김만배가요, 9월 15일, 9월 말에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있던 조우영한테 모른 척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2월 21일 날 JTBC가 윤석열하고 조우영하고 만났다는 것을 최초로 보도해요. 그래서 나무기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커피를 타줬다고 조우영이가 말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이재명이가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집중 질문을 해요. 조우영한테 왜 커피를 타줬냐? 그러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신앙림이가 김만배로부터 책값, 세금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해요. 그리고 이제 KBS, MBC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일제히 보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그 경위를 조금만 더 살펴드리면, 자, 9월 15일 날 인터뷰를 진행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5일 날 왜 타줬냐? 그리고 3월 7일 날 400여만 개의 문자 폭탄을 날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투표로 보여달라. 이러면서 요거를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집요하게 이재명이가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대선 공작 사건의 정점, 여기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중범죄 행위를 지금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이 대장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이제 핵심 몸통을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고 대선 공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만배 구속영장을 보면은 바로 이재명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당선되게 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이런 공작을 했다. 요게 구속영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기소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는 아주 불을 보듯이 아주 확고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